자, 그러면은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6월 20일 금요일이고, 자, 2025년도 컴팩트 민서, 자, 1회차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 강의의 성격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 강의는, 원래는 그 재학생용으로 이제, 그 기획이 된 강의입니다. 제 강의가 겨울에 이제 기본 강의가 진행이 되거든요. 민소하고 민법하고 이게 정식 교재로 이제 하는 게 이제 겨울에 딱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학생들이 그걸 공부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빠른 속도로 한번 이제 정리하는 그런 차원의 이제 강좌입니다. 컴팩트 민법이 있고 컴팩트 민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주요 쟁점하고 그 다음에 사례를 한 번에 조금 풀어보는 그 강좌이고요. 원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이제 민소법이니까 민소법 기본 강의를 좀 들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다. 그 학생들이 좀 빠른 속도로 본다. 이런 컨셉인데, 반대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제 민소 같은 것들을 뭐 민법도 그렇고 민소도 그렇고 과목이 이제 만만치 않은 과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민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이 절차법적인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외우라고 얘기를 하죠. 뭐 민소법은 암기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터무니없는 소리고, 외운다고 해서 외워지지 않죠. 그걸 뭐 그걸 조언이라고 하는 건 좀 웃기는 얘기고, 그래서 민소법이 참 해도 안 된다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건 충분히 저 이해가 갑니다. 저도 학부 다닐 때 민소법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민법은 어려웠지만 그 나름대로 저희가 상상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제 법적으로 이게 추론하는 이런 게 가능한데, 민소는 막히는 게 그래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까 이걸 모르니까 자기가 이게 추론하는 과정에 자신이 없죠. 실제로는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맞을 수가 없잖아요. 절차는 절차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적응이 안 돼서 이제 민소법이 저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고, 또 그리고 민법에서 말하는 그 법리와 상당히 좀 이질감이 있는 것도 있어요. 기판력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기판력은 저는 진짜 학부 다닐 때 전혀 이해를 못했거든요. 열심히 공부는 했고, 뭐 시험 보기 위해서 대충 그 암기하고 돌아다니긴 했는데 실제로 이해는 진짜 안 됐었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요즘은 이제 상소심에 관한 그 시험이 굉장히 자주 나오죠. 최근 한 3년 사이에 상소심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쟁점으로 이제 부각이 됐고, 작년 모의고사에서는 드디어 제1심에서까지도 사례형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공동소송 빠지고 상소심 빠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훨씬 더 꼬이게 되고, 그 병합의 문제로 가더라도 만만치가 않죠. 자, 그래서 그런 여러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민법에서 배우는 실체법적인 법리하고 또 이제 이질감이 있는 그 파트도 많고 절차적인 것도 많고 혼합되어 있고, 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그 민소법이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들은 이거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정식 교재를 반대로 보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일인지 간에 그 핵심적인 거를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잔챙이들은 탁탁 치고 나가는 게 모든 일을 우리가 할 때 그 기본적으로 하는 방식인데, 이 방법을 택해서 오히려 정식 교재를 보면 훨씬 빨리 읽어낼 수가 있고 빨리 끝낼 수도 있죠. 그래서 각자 상황에 맞게끔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보고 싶다, 그 친구도 괜찮고, 나는 민소법만 하면 아주 치가 떨린다 하는 친구들도 뭐 치가 떨려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치가 떨리는 건 떨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합격할 건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치가 떨린다고 해서 제가 안 볼게요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극복을 해야 되죠. 그 두 학생들의 두 부류, 정반대의 부류가 이 강좌를 이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래는 재학생용 강의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작년, 재작년도부터 이제 변호사 시험을 앞둔 친구들이 이 강좌를 되게 많이 이용을 하기 시작한 걸 이제 관찰을 했거든요. 처음에 전혀 그 의도한 바가 아니에요. 제 그 변씨는 원래는 쟁점 노트하고 그 다음에 사례집 이 두 가지로 저는 이제 하나의 커리로 이제 진행하는 것만 딱 진행을 했었는데, 특히 작년부터 그 현상이 두드러져 가지고 올해는 이 교재를 갖고서 이제 4월달 말에부터 시작됐던 그 종합반 기본 강의, 내년에 변씨를 볼 친구들을 바로 이제 대상으로 하는 강좌인데, 그래서 투트랙으로 이번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쟁점 노트하고 사례 연습을 기본으로 하는 약간 그런 정리되는 내용이 조금 많고요.
뭐 객관식도 대비가 되고 조금 그 시간도 많고 조금 차근차근 하는 강좌이고, 컴팩트 시리즈를 가지고서 하는 강좌도 개설해가지고 아주 성황리 아주 잘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가 그 종합반 강의가 끝난 지 며칠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강의를 다시 시작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재학생용으로 원래 이제 기획을 한 것이어서,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변시를 보는 친구들이 못 볼 건 아닌데, 변시 보는 친구들은 이렇게 종합반 강좌를 이용할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요. 아무래도 재학생용으로 얘기하는 것과 변시를 앞둔 것들의 내용이 약간 강조하는 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뭐 과목 그 자체가 뭐 정해진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좌는 어쨌든 재학생용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좌를 잘 이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큽니다. 굉장히 이제 민사법이 양도 많고 복잡하고 막 이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리하고 사례를 한꺼번에 이 1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정말 짧은 기간입니다. 민사소송법을 만약 했을 때 옛날 같은 학부 시절에는 민사소송법을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거기다 또 사례도 공부하고 그러면 뭐 1년 반, 2년 동안 이제 공부를 했던 그 과목인데 12일 동안 정리한다는 거는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제 강의가 진행된다는 것인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많은 소득을 또 얻을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고 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대충 지나다 보면은 수수 강좌가 지나가면서 금방 이제 끝나버리게 되죠. 집중해서 12일 동안 잘 따라오시면은 민사법은 여러분한테 아주 효자 노릇을 하는 과목이 될 것이고요.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팩트 민법도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데 분량은 이거보다 한 2배 정도가 더 많죠. 사실 민법이 민소법보다 2배 정도 많은 거는 되게 압축된 겁니다. 뭐 한 3배, 4배 해도 민법은 모자라죠. 계속 그동안 공부를 하더라도. 같은 얘기를 또 컴팩트 민법에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여름방학에 이 컴팩트 시리즈를 잘 이용해가지고 잘 따라오시면은 민사법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사법은 재밌어요. 양이 많고 뭐 어렵다고 하지만은 다행히 단순 암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논리적인 파트이고 특히 민법도 그렇고 민소법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소송법은 암기 과목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친구들이죠. 뭐 공법 같은 것들이 암기 과목이다 그렇습니다. 공법은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수험적으로는 100% 암기 과목입니다. 헌법 같은 거, 행정법 같은 거 되게 미안한 얘기지만 그거는 그냥 단순증 빼고 암기에 치중해서 하면은 굉장히 단기간 내에 성적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민사는 죽었다 깨도 그렇게 안 되죠. 민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를 기본으로 하는 이해하고는 또 외울 것도 없는 그런 과목들이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중간중간에 그 사소한 쟁점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고 나서 그런 것들은 다른 방식으로 뭐 객관식 문제를 풀어봐도 되고요. 객관식 문제가 이제 지금은 지문이 거의 이제 빠진 지문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객관식 문제로 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교과서를 가지고도 봐도 되고 그건 각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본서에 담겨 있는 콘텐츠가 뭐가 있는지를 앞에 보면은 머릿말 다음에 실려 있죠. 자, 보면은 중간중간에 뭐 사소한 것들은 다 빠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중요한 거는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340페이지 정도 되는데 사례와 쟁점이 전부 들어가 있으니까 법리로 따지면은 한 몇 페이지 될까요? 한 120페이지 정도 될까요? 100페이지 조금 더 100페이지 한 120페이지 정도 될 거고요. 한 사례가 그보다 조금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한 100페이지 사례가 한 130페이지 이 정도 되겠죠. 140페이지 한 180페이지 아마 이 정도 비중이 될 겁니다. 많다면 많지만 객관적으로 많은 양은 아니죠. 하지만 중요 쟁점에서 빠져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걸 정리해서 바로 변호사 시험에 들어가서 시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다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시작을 하게 볼게요. 자,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논점 1번인데요.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토지관할, 사물관할, 합의관할, 변론관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예요? 관할을 정하는 것에 관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송. 그 관할의 문제는 항상 이송의 문제를 끼고 항상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로마자 1번을 보도록 하죠. 토지권을과 사물관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변호사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을 스님 적은 다음에 어느 법원에다가 이 소장을 집어넣을 것인가, 이게 토지권을입니다.